그래서 증인이 그걸 알겠다 이렇게 예.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철영이는 그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증인도 그렇게 중단된 거로 안 되는 거로 이제 알고 계신 겁니까? 그건 뭐 그때 바로 안 된다는 저는 제가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2016년 4월 말경에 박헌영 과장이 이철영 부장한테 갑자기 한남권 관련해서 롯데에서 70억 원이 들어올 거다. 롯데 쪽에서 필요한 서류를 나 박헌영한테 보내주면 이철영 부장님에게 드릴 테니까 필요한 처리를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박헌영 과장이. 저한테요? 아니 박헌영 과장이 이철영 부장한테 예. 저 이 돈 들어올 거다. 예. 필요한 서류 보내줄 테니까 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박헌영 과장이 그러니까 이철영 부장은 다 중단된 거고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박철영 과장이 추진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 증인 예. 네. 그 박헌영 과장이 나름대로 그냥 추진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변호사님 그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금액을 일개 재단의 과장이 추진을 하고 말고 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4-73 노승일은 돈 돌려준다 그러니까 노승일이 뭐라고 진술했냐면은 잘 들으세요. 예. 저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은 반환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하면서 반환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승일 씨가 진술했던데 돌려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직원들도 있었는가 보네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5-1 물어보겠습니다. 정동춘 이사장은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재단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직원들 때문이다. 이래서 직원들이라고 이렇게 가피를 하셨어요. 증인이 보시기에도 좀 증인이 정동춘 이사장 좀 말을 잘 안 듣고 그랬습니까? 정동춘 이사장하고 저하고 그 질문 내용이 조금 이상하신 것 예, 같습니다. 뭐 포괄적으로 들은 것도 있고 그럼 안 그 들은 다음 것도 질문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필승 이사도 직원들도 제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고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정동춘 이사장도 뭐 장악하려고 했는데 직원들 때문에 장악을 못했다. 김필승 이사도 직원들이 말을 잘 안 들었다. 그런데 증인 말은 잘 들었어요. 저한테 뭐 대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었고요. 저는 제 자랑은 아니고 직원들하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듣기 거북한 말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나무라지 않고 나중에 이제 불러가지고 당신이 그때 그 이야기한 건 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쪽이었습니다. 정동춘은 새로 선임되고 와가지고 MT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가는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만 쏙 빼고 이제 갔다 왔다. 이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저는 몰랐는데 제가 재단을 그만두고 정동춘 이사장이 차를 한잔 하자 그래서 한번 갔더니 그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정동춘 이사장만 빼고 나머지 직원들이 몽땅 다 MT를 갔는데 그것도 저 회장 말씀이 MT를 안 보내주려고 그러다 보냈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동춘은 재단 이사장으로 새로 와가지고 환영 모임을 갔는데 보니까 자신을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박헌영 고용태가 상관의 입장에서 자신을 면접보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는데 뭐 직원들이 좀 정동춘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느낀 적은 없고 처음 왔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이제 융화하고 이해하고 뭐 어떤 단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건 뭐 있을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그거 지금 메모를 한번 보세요. 네. 노승일 집에서 압수된 메모인데 K스포츠 재단 가로 사무총장 추진해야 할 일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 만들도록 지시하거나 뭐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 변호사님 여기 이런 문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사전에 저한테 이런 문건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만드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노승일이나 박헌영이가 만든 건데 이 사람들 부장 과장인데 사무총장한테 이렇게 추진해야 할 일 이렇게 이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회장이 이거 해 이렇게 준비해 하니까 그거 지시받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5-11도 물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누슬리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담당자가 정의 박헌영이고 부는 저 더블루키 최철 대표예요. 이 정부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변호사님하고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만, 정 변호사님, 네. 이거 지금 아까 중복되는 질문과 그러니까 취지가 네. 그리고 왜 묻는지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증인이 일관되게 원하는 답변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꾸 똑같은 취지의 질문을 중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시죠. 증인이 못 봤다는 소리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보셨지만은 뭐 정부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렇죠? 뭐 회사도 섞여 있고 아래 위도 섞여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5-13도 생략하고 5-14도 생략하고 정동구 이사장이 2016년 2월 1일 사퇴한 이유는 뭔가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죠. 말씀드렸는데 답변 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저쪽에서 질문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노승일은 왜 사퇴를 하셨느냐고 물어보니까 노승일 하는 이야기가 잘 들으세요. 그 박헌영이가 영국 영역 제안서를 갖고 왔는데 그걸 돈을 받지 말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정동구 이사장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노승일이가 최순실 또 최순실이가 증인 또 증인이 을 통해서 정동구 이사장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노승일 씨가 진술하시는 건데 노승일 씨 진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이 제가 어떻게 이사장 보고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노승일이 거짓말하는 거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5-19 정동구 이사장이 사퇴한 이후 정동춘 이사장이 오시기까지 상당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재단 누가 운영했습니까? 형식상으로는 제가 이사장 대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제가 자율성을 가지고 일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증인이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했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늘 지시하고 점검하고 하는 회장이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원 씨. 예. 증인이 2016년 6월 3일 사퇴한 이유가 뭔가요? 정동구는 뭐 증인과 김필승이 그 아니 부분도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질문하겠습니다. 5-21 물어보겠습니다. 노승일이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말이에요. 증인이 김기천 감사로 하여금 법인카드를 월 450만 원가량 쓰게 해서 노승일이 고용태는 최순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증인 김기천 모두 나가라 그랬는데 김기천 나갔지만 증인은 버텨서 안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승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김기천 감사가 월 150만 원 한도 내에 쓰도록 했고 450만 원 아마 누적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주 부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그 일로 해서 나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그래 최순실이 새로 선임된 정동춘 이사장한테 증인 내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정동춘 이사장과 제 증인이 친해져가지고 내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노승일이가 자기가 이제 묘안을 낸 것이 증인이 기업 출연금을 은행 금리가 더 높은 다른 은행을 놔두고 신한은행에 예금한 점, 또 은행원 출신으로서 재단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최순실한테 보고해서 최순실이 안종범이 그래서 증인을 내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네.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태와 김수현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게 증인이 6월 30일 나가셨죠. 네. 6월 13일 고용태가 하는 말입니다. 좀 욕설이 있어도 좀 그대로 하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단의 부사무총장 그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 고용태 말입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지.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존나 쓰레기 새끼 같다. 사무총장하고 자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사무총장을 쳐내는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돈 어떻게 했고 뭐 카드가 어쩌고 했고. 그래가지고 너 이거 책임지고 옷 벗어. 그러고는 쫓아버리려고. 그렇게 해서 내쫓아야지. 그러면 내가 부사무총장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는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요게 이제 그 고영태 씨 얘기 6월 13일의 얘기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증인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보고 좀 보세요. 예. 충격을 받는데 6월 13일자 예, 얘기입니다. 저를 두고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게 제가 그만두게 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초지종은 저는 모르겠고 그냥 안종범 수석의 뜻을 정동춘 이사장이 저한테 전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원인과 근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근인만 말씀드리고 원인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필성 이사가 몇 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의 자금이 아마 바깥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잘 해야 될 겁니다. 제가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 동안에는 단돈 10원도 불분명한 자금, 정당성이 없는 자금이 전 없다. 그럼 나는 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몇 차례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정동춘 이사장은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재단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직원들 때문이다. 이래서 직원들이라고 이렇게 가피를 하셨어요. 증인이 보시기에도 좀 증인이 정동춘 이사장 좀 말을 잘 안 듣고 그랬습니까? 정동춘 이사장하고 저하고 그 질문 내용이 조금 이상하신 것 예, 같습니다. 뭐 포괄적으로 들은 것도 있고 그럼 안 그 들은 다음 것도 질문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필성 이사도 직원들도 제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고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정동춘 이사장 말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박헌영 과장이. 저한테요? 아니 박헌영 과장이 이철영 부장한테 예. 저 이 돈 들어올 거다. 예. 필요한 서류 보내줄 테니까 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박헌영 과장이 그러니까 이철영 부장은 다 중단된 거고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박철영 과장이 추진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 증인 예. 네. 그 박헌영 과장이 나름대로 그냥 추진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변호사님 그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금액을 일개 재단의 과장이 추진을 하고 말고 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73 노승일은 돈 돌려준다 그러니까 노승일이 뭐라고 진술했냐면은 잘 들으세요. 예. 저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은 반환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하면서 반환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승일 씨가 진술했던데 돌려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직원들도 있었는가 보네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5-1 그래서 증인이 그걸 알겠다 이렇게 예.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철영이는 그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증인도 그렇게 중단된 거로 안 되는 거로 이제 알고 계신 겁니까? 그건 뭐 그때 바로 안 된다는 저는 제가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2016년 4월 말경에 박헌영 과장이 이철영 부장한테 갑자기 한남권 관련해서 롯데에서 70억 원이 들어올 거다. 롯데 쪽에서 필요한 서류를 나 박헌영한테 보내주면 이철영 부장님에게 드릴 테니까 필요한 처리를 해주십시오라는 말도 뭐 장악하려고 하는데 직원들 때문에 장악을 못했다. 김필승 이사도 직원들이 말을 잘 안 들었다. 그런데 증인 말은 잘 들었어요. 저한테 뭐 대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었고요. 저는 제 자랑은 아니고 직원들하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듣기 거북한 말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나무라지 않고 나중에 이제 불러가지고 당신이 그때 그 이야기한 건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쪽이었습니다.